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이제 곧 이번 주에 증시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도 주말 동안만큼은 편안히 잘 쉬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 증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염려되었지만 마지막으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로 마감하면서 다행히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번 주 증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인 15일 미국장은 모두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살펴봐도 금요일인 미국장은 좋게 끝이 났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나름 좋게 마무리가 됐고, 특히 테슬라가 요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며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아마존닷컴도 최근에는 좋지 않은데 힘을 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주요 ETF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대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살짝 약세를 보였고, 그 외 반도체나 2차전지, 미래차 등은 다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이버 보안이나 메타버스 등 괜찮았고, 그동안 계속 좋은 흐름이었던 탄소 배출권 ETF인 KERBN ETF가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3% 이상 크게 하락하고 마무리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역시도 다행히 힘을 내서 다시 3천선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간 상태고요. 우리나라의 대표 국민주죠. 삼성전자 역시 다행히 7만전자를 복귀하고 지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는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와 중국의 리스크들,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국내의 증시를 강타한 탓에 미국 증시도 하락했고, 코스피는 2,900선까지 무너질 위험도 맞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증시가 상승의 흐름으로 돌아선 이유는 미국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던 미국 항만 정체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를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하는 모습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가파른 하락장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주 3거래일 연속 반등한 것처럼 기술적인 반등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든 장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맞아 들어간다면 9월부터 계속해서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큰 폭의 하락장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노력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다소 안정화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치를 웃돌면서 긴장된 증시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업계는 분석 중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도 부지런히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시장과 투자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문제점인 중국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국에서 발표되는 실물 경제 지표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의 1년 가까이 계속해서 각종 이슈들을 만들어내면서 증시 리스크의 중심에 있는데요. 18일에 중국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중국 경제 비관론이 약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중국 경제가 건설과 부동산 부양으로 끌어올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성장 상단을 막는 변수지만, 마찬가지로 하단을 더 끌고 내려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헝다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상들은 결국 중국의 경제에만 큰 타격을 줄 뿐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나 중국 경제에는 타격이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 증시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전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증시가 다시 숨을 고르고 지나가고 있지만 역시나 빠른 시간 안에 V자 반등을 기대하거나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들 올해 늦은 하반기인 12월이나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이런저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증시도 다시 회복해가며 상승하지 않을까 전망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코스피도 3천선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주요 증권사들은 여전히 국내 증시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지 2,900선 정도를 이달에 유지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제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국내 주식인 삼성전자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는 여전히 장기적인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여윳돈 되는 대로 기회라 생각하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모멘텀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이상 이런 좋은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전부 다 기회로 보일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국내 시장은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피해를 보고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추가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공매도의 불합리한 조건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친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분명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그 순기능을 인정받은 제도라 폐지를 바라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과연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앞으로의 방향이 참 궁금해지고 있고요. 정치적인 순간의 도구로만 이용하지 말고 조금은 더 국내 증시와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는 한숨을 돌리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문제들은 산지에 있는 채로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증시가 예상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사실 많이 힘들었지만 미국 증시는 사실 작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온 만큼 그 열기가 다소 뜨겁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조금은 정리해 가면서 쉬어가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9월부터 지금까지 국내 투자 기업은 조금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서 주워 담았지만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빠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매수를 안 들어가고 아직까지도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 이대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다시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 금액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저는 다음 기회를 노려볼 것 같고요. 만약 계속해서 흔들리다가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놓치지 않고 잘 기회를 잡아서 추가 매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항상 그렇듯 급할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어차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 가기로 마음먹고 투자한 분야들인 만큼 믿고 기다리면서 기회는 또 왔을 때 최대한 놓치지 말고 잘 잡아보도록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번 주의 증시의 흐름도 궁금해지고 있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기대도 되고 있는데요. 모쪼록 투자자들에게 너무 큰 힘듦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의 시간도 기분 좋은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